싸네요. 어제 제가 클라우드9 그릴 때 이제 우리 과 선배이고 인도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이제 교수까지는 못하고 성남 수지 성남인가 거기 이유학교의 미술 교사가 된, 거기는 대안학교죠. 그래서 좀 잘 어울렸을 것 같고, 이유학교 미술 교사 이전에 했던, 그러니까 현재 미술 교사 이전은 제 과 후배고, 지금 교사는 과 선배고 그러네요. 이유학교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이 우리나라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차려서 공격적으로 이 한국 작가를 세계 진출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본인도 그림을 그리면서, 그분이 김창, 성함이 치면 나올 건데, 그분이 그때 이제 나름 뭐라 그래야 되나, 국내에서 또는 국내외에서 좀 싹이 보인다, 좀 잘하는 사람들, 작품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매달 김창일 대표네요. 터미널하고 터미널 매점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분이에요. 세계적인 컬렉터가 된 분. 이분이 한 10년간 작가 10명을 한 20년간 지원했을 것 같은데, 그때 10명씩을 뽑아서 한 3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저도 거기에 뽑힌 사람들 부러워했으니까, 한 달에 20년 전에 한 달에 800만 원씩을 줘요, 작가들한테. 그러고서 열심히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랄 것은 없고, 그냥 1년에 그 100호 기준 넉 점 이상만 완성해라, 이 정도의 계약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역시 이게 이제 전속 작가 시스템인데, 그림이 팔렸을 때는 5대5로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억씩 그 10명의 작가들한테 투자했고, 또 2차로 또 재계약을 한 이렇게 또 있었을 건데, 그 중에 약 20명이었다고 쳐봐요.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어느 정도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거예요. 20명 중에. 그러니까 잘한다는 사람들을 뽑아요. 일단 심사를 해서 잘한다는 사람을 뽑아서 매달 이제 800만 원 주다가, 지금은 10년 전엔 1000만 원 이상 줬겠죠. 매달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림을 해라, 한번 같이 성공해보자, 이런 상생의 마인드예요. 그런데 성공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제 그 인도에 유학 갔다 온 그 형의 의견이고, 저도 같은 의견인데, 그러면은 이 세계 200대 또는 20대 컬렉터인 이분이 터미널하고 도소매점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자기도 그림을 그리고 작가들을 키우고 이렇게 갤러리도 차리고 했는데, 그럼 왜 자기가 이 작가들을 키울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진단이 뭐냐, 이분이 세계적인 인지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좋았지만 또 하나는 이 작가가, 그러니까 이 김창일 씨가 지원하는 작가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에는 좀 부족했던 거죠. 두 가지가 겹친 거예요. 근데 좀 하더라도 만약에 김창일 씨가 뭐랄까 해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작가가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김창일 씨의 돈을 지원받았던 작가 중에 인도 국적의 탈루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만 세계적으로 지금도 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딱 한 명만. 20분의 1이죠. 잘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탈루가 누구냐면은 그 이유학교 미술교사 그 선배의, 그러니까 인도에 유학 갔을 때 룸메이트였어요. 그 대학교에.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LN 탈루어라고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라리오 전속 작가라고 나오잖아요. 세계적인 작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대구에 둥지를 틀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인도에 갔어요. 사랑 때문이다? 인도에 유학 온 대구 여자를 만나 2002년에 결혼했다. 한국인이랑 결혼했구나. 처갓집으로. 근데 지금 다시 인도에 이제 워낙에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3개월은 미국, 3개월은 유럽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인도가 워낙에 이제 물가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하다 보니 돌 공장을 샀대요. 돌 가공 공장. 그래서 그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돌을 조각하는 기계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공장을 산 거예요. 그래서 돌 조각으로 거대한 돌 조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한테 너 또 인도로 와라 하면서 인도에서 왜 인도에 오면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가 쉬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너 인도로 와. 이제 그 형이 은퇴하려면 2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작업한 한 이태리 작가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인도에 가면은 마치 이 책처럼 여기는 부자 동네, 여기는 가난한 동네가, 한 동네가 길을 사이에 두고 가난한 마을, 부자 마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마을에 이태리 조각가 한 명이 작업실을 갖고 있는데 왜 거기에 작업실을 차렸느냐? 바로 건너편 길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 인도의 전통 조각하고 전통 그림, 뭐 코끼리 그림 그 신 있잖아요. 힌두. 그다음에 힌두 조각이 있고 약간 인도 쪽의 불상이 마치 마야 조각 같기도 하고 인도풍의 아주 독특한 그 불상 조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비로자나불이라든가 관세음보살이라든가 되게 많잖아요. 그 인도 신들의 조각들이 또 게 많고,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직접 조각하는 그 일종의, 거기는 작가가 아니라 공예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근데 워낙에 그 돌도 싸고 또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 조각품을 굉장히 싼 값에 이태리 조각가가 산다는 거예요. 사서 뭘 하느냐, 내가 그 작품 본 적이 있어요. 미술 잡지에서. 그러니까 그 배경 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거죠. 제가 아는 작가고 이름은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아는 조각가인데, 그래서 그 조각가가 하는 거는 제가 그 조각가의 작품을 미술 잡지에서 한 10년, 20년 전부터 본 것 같은데
그 인도의 인부들이 만든 돌 조각을 자기 화실로 가져와서 망치로 그걸 깨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조각을 토르소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고, 눈이나 이렇게 뭐 코를 날리기도 하고, 그 스핑크스처럼, 그 다음에 뭐 어깨, 팔, 다리를 망치나 도끼로 때려요. 돌이니까. 그럼 깨질 거 아닙니까? 그 깨진 조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태리 조각가가 하는 거는 망치질밖에 없어요. 전체 작품은 인도의 인부들이 만들어요. 공예가들이. 깨서 전시해요. 그래서 마치 그걸 깨가지고 전시하면 새로 만든 건데 어디서 발굴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조각품보다 깬 게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갈까요? 아마 1000배? 1000배에서 10,000배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작가는 이태리 작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 작가가 오직 하는 건 망치질이에요. 깨서, 물론 잘 깨야 돼요. 아무렇게나 깨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뭔가, 저거는 이제 황금사과 밭인데, 감각의 정원 황금사과 밭인데 실제로 황금사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사과꽃도 좀 있고. 오랜만에 이거는 펄로 완성을 해봤는데, 반짝이는. 배치가 중요해요. 어디다가 놓을 것이냐, 어느 크기로 놓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 그 작가는 어디를 얼마나 깰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귀, 코, 뭐, 팔 깨는데 망치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게 마치 이유한 작가가 선 하나 긋는 것처럼 이 사람 망치질을 이렇게 여러 번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그 싼 값에 산 작품을 망치질만 해서 그렇게 대단한 작가 활동을 하는 그 이태리 출신의 조각가가 인도에 자기 작업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도는 물가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 컨셉만 좋다면 그 인도의 사람들을 활용하는 작업을 하기가 쉽고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거의 인건비가 우리나라 그 탱화하고 그 다음에 단청 작가들의 인건비가 엄청날 겁니다. 아마 하루 일당이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그 동국대 불교미술과 나온 친한 형이 있는데, 그 자격증만 빌려줘도 한 사람 월급이 나온다 그랬어요. 원래 그 자격증 빌려주면은 그 불법이긴 한데, 그 자격증 빌려주는 사람들 꽤 있어요. 단청 자격증 뭐 이렇게인데, 탱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자격증 있는 사람만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전국 사찰에 이 단청이 전통 기법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절 하나를 10년에 한 번씩 칠한다 그러면은 그걸 칠해야 되는 문화재가 엄청 많은 거죠. 어쨌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불교 미술이라고 쳐요. 불교 미술을 하는 그 기능공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그 자격증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일당 한 100만 원이고, 인도는 일당 한 1,000원 뭐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튼 그 인도의 이태리 작가 얘기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설치 미술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도 설치 미술이죠. 그 조각을 하는 거죠. 서도호 선배처럼, 제가 아는 설치 미술 작가 서도호, 정현두, 그 다음에 몇 명 있어요. 뭐 이용백, 꽤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인데, 저랑 같이 직접 만나서 술을 마셔봤던 설치 작가가 한 명 있어요. 그 작가가 누구냐면은 최우람 작가인데, 저 얼마 전에 월간 미술상을 받았어요. 월간 미술상은
제 그 은사님이신 일랑 이중상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평론가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술에 대해서 평론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 좋은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 평론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거의 90% 상을 줘요. 그리고 딱 한 명만 작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다면은 한 뭐 2명은 평론가한테 주고 한 7명은 전시 기획자에게 주고 1명만 작가한테 상을 줘요. 그게 월간 미술상이고 아마도 30년 넘었을 건데 그때 선생님이 3억을 월간 미술에 줘요. 미술상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악 발전을 위해서 국악진흥원 이사장도 했잖아요. 거기는 제가 6억 정도를 거의 한 3, 40년 전에 6억 정도를 일랑 선생님이 이렇게 내고 이사장을 하면서 계속 국악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정말 적재적소에 돈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일랑 선생님이. 그래서 이 월간 미술상을 이제 최우람 씨가 받은 거죠. 최우람.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스텝들이 있잖아요. 혼자서 못해요. 이 기계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그 거대 공룡 뼈 같아요. 거대 공룡도 이게. 그래서 제가 거의 한 30년 전에 이 작가 이거 한지 오래됐잖아요. 이 작가를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 부럽고 저도 이런 작업을 좋아하고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때 이 모터 값이 엄청 비쌌거든요. 이 움직이게 하는 모터 값이.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며 정말 제가 부러워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저도 설치미술을 처음에 나무로 좀 하다가 나무로 하는 것도 그거를 전시하는 것 자체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평면회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평면회화로 돌리게 된 계기가 또 있어요. 97년에 이제 광주미술상이라는 광주 출신 작가들이 돈을 모아서 상을 500만 원씩 주는 그 후보에 제가 당선이 돼서 미술상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초대제를 해요. 그러면 1년 후에 나는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고 여기다 잠깐 그려볼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제가 우주 작업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열매도 있을 거고 뭐 이파리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그 열매 이파리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나무가 쓰러졌거나 했어. 그럼 그걸 하나 구해다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죠. 나무를 통째로 엄청나게 크겠죠. 여기 한 5m는 되겠지. 이 작업이 가능한지도 몰라요. 저는 아이디어만 있었으니까. 레진으로 큐브를 만드는 거예요. 큐브. 이렇게 이 큐브 안에 나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나무가.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그려주자면 이렇게 큐브. 그래서 이거를 슬라이스를 하는 거예요. 절편처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발표했어요. 광주미술상에서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고 싶으니 나를 500만 원을 지원해달라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큐브가 나오겠죠. 얇은 지금 이 캔버스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소나무다 뭐 보면, 야 그때부터 제가 이 감각의 정원을, 이게 97년이에요.
이 발표를 제가 했던 때가 광주미술상에서 잊어버릴까봐 지금 메모, 저도 잊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후보 3명이 뽑혀가지고 1년 후에 할 작업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드니 500만 원 상금을 나한테 줘라 이거야. 그리고 1년 후에 이런 작업을 해서 선보이겠다 이런 거였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사과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이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감각의 정원이 1997년에 이런 스타일의 우주, 그러니까 우주인데 나무의 단면을 우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게 1997년이에요. 96년 대상 받고 나서 그 96년에 카오스 우주 시리즈로 대상을 받고 97년도에 이걸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나무를 통째로 큐브로 이렇게 엄청난 공정이 필요하겠죠. 부어버리는 거, 투명하게. 투명한 뭐 FRP도 괜찮고 쭉. 그러고서 절편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건 좀 제가 좀 두껍게 그랬지만 이거보다 더 얇게. 얇게 한 다음에 그 보강을 하면 돼요. 부러지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스틸 뭐 철망을 씌운다든지 뭔가 투명한 어떤 탄소 섬유를 넣는다든지 낚싯줄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좀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단면이 이제 나무 가지가 절단된 마치 우리 이렇게 가끔 흙집 보면 이렇게 이건 좀 거시기 한데 이 집 전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안 좋더라고. 이렇게 쌓은 흙집이 있어요. 벽돌 담벼락을 흙하고 통나무로 이렇게 쌓은 집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나무 절단 단면이 보이는 거죠. 근데 나무 하나를 했기 때문에 통나무 단면은 어디만 보여요? 가운데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검게 칠하면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단면은 가운데 하나만 보이게 되죠. 나무를 레진을 큐브로 부어서 절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거를 후가공을 하면 후에 이제 색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그드라실 개념이잖아요. 그 우주나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7년부터 이걸 하고 싶었고 이 개념을 갖고 있었어, 위그드라실을. 이것도 이제 일종의 위그드라실인데 이 그림도. 위그드라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메모하는 이유는 제가 이때 한이 쌓였잖아요. 이걸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언젠가 하려고 이제 메모해놓는 거예요. 이걸 꼭 97년도부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인부들 스태프들 쓰면서 하면 되거든요. 나 혼자 하면 너무 힘들고 돈만 있으면 뭐 충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업이고 또 저 작업이 현재 제 그림의 감각의 정원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게 97년 내가 뭐 광주미술상에서 발표한 거 다 알잖아요. 그때 증인들이 다 있잖아요. 컨셉을 이미 그때 제가 발표를 했고 그 나무를 절단한 우주 그림을 그리고 싶었었죠. 뭐 그림이죠, 뭐 조각이자 뭐 조각이지만. 그래서 최우람 작가가 이거는 한번 결합하면 분해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우람 작가는 엄청나게 큰 창고가 있어야 될 거예요. 몇천 평이 있어야 이걸 보관할 수 있을 거예요. 막 모아놓는다고 해도 20, 30년 동안 했으니까 이걸 다 팔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죠. 잘 안 팔리고
이 전기를 꼽아서 막 움직이는 기계 장치라서 이게 팔아도 뭐가 문제냐? 고장이 나요. 그 백남준 비디오 아트가 가장 큰 문제가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럼 40년 전에 모니터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 이빨 빠진 걸 끼워 넣으려면 모니터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요. 약간 옛날 모니터는 브라운관은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볼록한 걸 가짜로 디지털로 만들어서 이빨을 끼워 넣어요. 옛날 걸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고장 나면은 그 고장 날 때마다 이 작가가 가서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많이 팔려도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안 팔리니까 문제고. 중앙대 조석과 나왔고 저랑 동갑이네. 70년생이네. 그래서 그렇게 술 한잔 했었구나. 중대 조석과 나왔고 70년생인데, 이 작가가 월간미술상을 받고 맨 처음 한 말이 너무 인상적인 말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인상 깊은데, 어쩌다가 이런 기계가 움직이는 기계 생명체 작업을 시작했느냐 했을 때, 이 작가가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어렸을 때 인상 깊게 봤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 이렇게 위로 쭉 건물들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걸 어려서 보고 그 기계 생명체라는 물질의 아파트가 건물이 위로 쭉쭉쭉 자라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생명성을 느껴서 이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노화의 방주 뭐 그런 것도 하는 것 같고, 컨셉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게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농촌에서 바닷가가 가까운 시골에서 자랐고, 이 친구는 동갑이니까, 자, 친한 친구는 아니에요. 같이 술 마신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도시에서 자랐고 그게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나중에 작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려서부터 그 환경이, 결정적인 어렸을 때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작가가 월간 미술대상 수상소가 맨 처음 뭐라고 하냐면, 작업 방식에 의구심이 들 때쯤 응원을 받은 기분이다. 그러니까 이 작업 방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걸로 이제 상도 많이 받았고, 젊은 에서는 포스코상, 김세중 청년조각상, 월간 미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뭐 상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렇게 상을 받아버리면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자기 작업을 쉽게 바꾸지도 못하는 게 있어요. 이런 어떤 회로를 연구해야 돼요. 회로. 자동 움직이는 전자 부품 회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장날 위험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술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날까지 재밌게 작업하고 싶다. 그러니까 전 지금 존경하면서도,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 정말 가장 부러워했던 작가예요. 이 최우람 작가. 그때도 이런 작업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작업이기 때문에 또 너무 부러웠고, 지금 약간 신화적인 우로보노스 이렇게 자기 꼬리를 무는 뱀, 그 다음 노아의 방주, 약간 신화적으로 흘러가고 있네.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치 미술이 저는 일찍 포기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미래 금융의 본의로 보기 때문에 아주 스탠다드한 캔버스의 평면 회화여야 가장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20, 30대 때는 그래도 캔버스 그림을 하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야만 이게 미술품의 본의가 될 수 있겠구나. 그 프리포트 같은데
수장이 되면서 STO랑 묶이게 되고 STO는 CBDC랑 묶이게 되면서 이게 삼각구도죠. 미술품 수장고, STO, CBDC 이렇게 삼각구도로 묶이게 되면서 미래 통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생각이 살짝 바뀐 거죠. 그래도 스탠다드한 그림이 가장 돈이 많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금융의 본위가 되는구나, 화폐의 본위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한 거죠. 제 생각도. 한마디만 더 하고 좀 끝내려고 그러는데 뭐였지? 97년 광주미술상 때 광주미술상이 이제 이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나무를 그때는 내가 투명 FRP라고 했던 것 같아요. 투명 FRP를 큐브로 만들어서 절편을 내서 그것을 이렇게 회화 작품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발표를 하고서 이제 뒤풀이 식사 자리였나? 그래서 광주에 뭐 전남대나 조선대 교수급의 그 작가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동양화 전공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제 옆에 가까이 오더니 고 작가, 예술의 기본은 따블로야. 예술은 따블로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97년에 들은 말인데 그러고서 저는 한 2, 3년간 계속 조각을 했었죠. 한 2000년까지 돈 별로 안 드는 조각. 근데 길거리에서 나무 뿌리를 채취해서 했긴 했지만 그 채취 과정과 그걸 결합하는 과정과 전시 과정에 또 돈이 꽤 들어가요. 그걸 철골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용접도 해야 되고 그걸 이렇게 튼튼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도 용접을 해야 돼요. 그걸 또 한 2000년까지 했는데 97년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고 작가, 예술은 따블로야. 따블로가 기본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러니까 따블로 평면회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블로가 고루하다고 생각했던 때였어요. 20대 후반이니까. 누가 요즘에 따블로 해. 나 이 최우람 작가 같은 거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거 할 거야. 움직이는 거 할 거야. 그리고 인터랙티브 하는 거 할 거야. 인터랙티브. 사람이 딱 다가오면 막 탁 움직이고 화면이 변하고 지금 그걸 이제 비디오 아트 이후에 디지털 아트라고 부르던가 이이남씨 가고 있는 거죠. 이이남씨 인터랙티브 하는 거. 모니터가 엄청 들어가죠. 모니터. 그런 때 이이남 씨 작업이나 최우람 씨 작업을 하고 싶어 했던 때였죠.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자본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때 한 분이 저한테 예술은 따블로야. 따블로가 기본이야. 딱 그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이 저한테 영향을 줬을지도 몰라요. 광주미술상에서 들었던. 그래서 이제 근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가 이제 돈이 없을 때는 그 장지 화선지에다가 먹으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가장 어쩌면 간단하고 싸죠. 아무데나 뭐 장판지에 그려도 되고 뭐 그러니까. 여기도 벽지도 뜯어졌네. 진짜 벽지 계속 붙이고 있는데 뜯어지는 거. 벽지가 이쪽에 벽지 뜯어진 거 제가 붙인 거예요. 약간 울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여러 개 붙은 게 떨어져 버려서 가장자리만 붙일 수밖에 없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자, 다시 아라리오 갤러리 김창일 씨 얘기로 넘어가 보자고요. 그렇게 돈을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해서 세계적인 작가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마치 우리가 쌍둥이 연구에서 일란성 쌍둥이가 한 사람은 좋은 환경으로 입양되고 한 사람은 나쁜 환경으로 입양되고 했는데 나중에 중년이 돼서 만나보니까 둘 다 성격이 밝고 쾌활하더라 이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DNA에
저장이 돼 있더라 이거죠. 우울해하지 않고 밝고 행복해지는 것. 그것은 마치 IQ가 DNA에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 부자의 그릇이라는 거기서 마치 부의 그릇이 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지주들의 땅을 다 빼앗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주들의 후손들이 다시 부자가 돼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창의성과 IQ의 문제지, 어떤 그걸 창의성과 IQ, DNA의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부자의 그릇, 뭐 마음을 넓혀라, 이끌림의 법칙,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한 20, 30%의 얘기고 70%는, 7, 80%는 그 창의적성을 낼 수 있는 DNA, 그게 그 다시 그 부를 회복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동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작가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컨셉이 약간 달라서는 안 되고, 정말 경천동지 할 만한 컨셉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천동지. 특히 후진국이나 중진국 이하에서 세계적인 작가로 성공한다라는 것은, 최우람 작가도 얼마든지 훌륭하거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작가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김창일 씨 아라디오 갤러리에서 한국인들을 매달 돈을 지원해 가면서 한국인 작가들을 세계적인 작가로 키우려고 했지만 결국 인도 작가 한 명만 세계적인 작가 됐잖아요. 탈루라고. 그거는 인도인이라는 특수성이 이미 DNA가 다르잖아요. 한국인하고 인도인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실패했는데 탈루만 성공을 한 거예요. 인도인만. 그 기본적인 설정값이 있어요. 태생적인.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봤을 때 그 시골에서 태어나고 월남전에서 전사한 아버지를 때문에 생과 사와 사후의 세계라든가 뭐 영적인 그 윤회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깊이 갖게 됐고, 그래서 종교를 계속 그렇게 여러 종교를 이렇게 탐닉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성직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가 다시 예술가가 되고 예술을 유지하고 결국엔 평면회화로 갔다가, 중요한 거는 이게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것과 과학적인 세계를 같이 탐구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양자역학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관찰자의 우주, 이제 평행 우주를 그리게 된 건데, 이게 모든 영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양자 현상인데, 그 양자 현상이 이제 양자 현상으로 우리의 그 윤회라든가 영혼의 사후의 세계, 영혼을 설명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것도 과학자들이 영혼을 설명해요. 우리 영이 왜 분리되지 않고 정보가 우주에 남는가, 이걸 양자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우주에 남았다가 다시 또 다른 몸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태생적인 어떤 탄생에서부터 이렇게 도시에서 태어난 최우람은 기계 생명체를 만들었고 건물 짓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야.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이제 온갖 곤충들과 특히 누에, 제가 잠자는 곳에 누에를 키웠기 때문에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를 들으면서 잤으니까요, 방에서. 그리고 이제 고구마를 방에 이렇게 그 쌀이비? 예, 그걸로 이렇게 딱 울타리를 이렇게 새끼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쪽에다가 고구마를 이렇게 겨울에 쌓아놓는데 꼭 지가 와서 그 고구마를 먹어. 고구마가 썩어가지고 방에 딱 들어가면은 고구마 썩는 냄새가 나요. 예, 완전 시골 진짜 초가집이죠. 근데 저는 그런 환경과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아버지의 부재, 그다음 전쟁과 평화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고민, 그 유토피아에 대한 갈망,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한 탐구, 그리고 태생적으로 과학과 공학을 좋아하는 이 DNA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평행우주 그림 컨셉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최우람 작가를 봐도 그렇고 내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에서부터 어디서 누구 아들로 태어날 것인가에서부터 어떤 작가가 될 수 있는가까지 이게 그 초기 조건이 어느 정도 결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되게 운명처럼 정해진 게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어떤 운명 같은 것도 느껴지고 머지않아 우리 아메고님들이 화본기통의 시대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제 그림이 거기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또 보게 될 거라는 그 운명을 느끼면서 오늘 이 영상을 또 오랜만에 40분 넘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2년 후에 그 은퇴하는데 그 이유학교 그 형이 이제 축사나 그 농협 창고를 경매로 살 거냐 새로 지을 거냐 막 고민하고 있는데 신안에다가 그러니까 섬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리가 생긴 신안에다가 900평 1000평 조금 안 되는 땅을 900평대 또 땅을 샀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 일단 농막을 짓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신축하지 말라고 지금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올라서 안 된다. 일단 그 땅은 그 땅대로 좀 냅두고 근처에 이 축사나 창고를 한 번 더 알아봐라. 그러니까 아마 그 건축비가 한 4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경매를 알아봐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 새로 지으면 안 되는데 그 기초공사만 3억 들어갈 거다 그랬어요. 거기 밑에 그 바닥 시멘트 그거만 3억 들어간다. 근데 1억만 들고 그 시골에서 전라남도 해남 근처 이게 신안 근처인데 1억만 들고 해도 좋은 거 경매 받을 수 있다고 그런 대화까지 했었죠. 저도 약간 이제 고지대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은 그림 작업 바쁘니까 그 이사는 생각을 못 하겠고 제가 이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때 이제 약간 전주 화실은 그냥 그대로 좀 냅두고 살짝 뭐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이 정도로 해서 살짝 좀 고지대 좀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로 전부터 이동하고 싶었는데 이동할 때는 이제 이 200평 300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500평 1000평 정도가 한 통으로 있는 거 통으로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춘포 창발은 200평씩 나눠져 있어요. 칸칸이 다 200평 단위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쓸 수가 없는 약간 단점이 있어. 200평도 큰 평수이긴 하지만 사실 좀 큰 설치 조각 같은 작업을 하려면 층고도 좀 낮고 거기가 8m밖에 안 되죠. 층고가 15m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그 비행기 경납고 스타일도 좋고 그래서 한번 제가 일단 여기서 열심히 해서 그림으로 이제 우리 아미고님들이 후원하는 돈이 아니라 진짜 컬렉터의 돈을 제가 이제 벌기 시작한 순간 그때 이제 이사를 생각할 겁니다. 그때. 근데 지금은 이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린 화실도 지금 이사할까 하다가 이제 이사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 아미고님들이 더 월세를 더 플러스 알파 해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중요하다고.